나라 중에서도 일본은 생선을 먹는 문화가 특히나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종류의 생선이 소비되고 있는데요. 사시미, 스시, 생선구이, 조림 등 일식하면 생선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은 바로 참치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위를 차지한 생선이 참치이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꽁치와 연어라고 하죠. 심지어 일본은 전 세계 참치의 80%를 소비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치를 가장 많이 먹고 사랑하는 건 일본이지만 세계에서 참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건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한국의 한 제품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라면만큼이나 날개도 친 듯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바로 찌개에 넣어도 맛있고 볶음밥에 넣어도 맛있는 참치캔입니다.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해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을 때에도 한국의 참치캔은 해외 매출 1,000억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 집에 오랜 시간 격리되어야 하는 특성상 장기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치캔은 사재기 대란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참치캔은 가격도 저렴하면서 맛도 있고 단백질까지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었죠. 당시 이런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미국의 코스트코에서는 한 사람당 1개씩 구매 제한을 걸어야 할 정도였다는데요. 아무리 공장을 풀로 돌려도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미국의 참치캔 업체인 스타키스트는 매출이 무려 58%나 달성하며 그야말로 초대박을 쳤는데요. 스타키스트는 그렇게 당당하게 미국 참치캔 1위를 달성했죠. 이 얘기를 들으면 왜 갑자기 미국 기업 얘기? 그래서 한국 기업은 몇 추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스타키스트는 한국 참치 업체인 동원의 100% 자회사라는 사실입니다. 동원이 미국의 회사를 인수하기까지의 여정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지금은 참치캔이 명절 선물이나 여러 요리에 활용되지만 과거에는 한국이 참치의 불모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다지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건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 덕분인데요. 그는 6.25 직후 원양어업이 낙후된 한국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재철 회장은 당시 최초의 원양어선인 지나모의 유일한 실습 항해사였는데요. 당시 그의 이런 선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수산업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그였기에 탄탄대로인 길을 버리고 굳이 드센 바다로 항해하러 나가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 그는 실습 항해사로 지나모에 타게 됩니다. 즉 1년 동안 무급으로 일하고 죽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배에 탑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체 그는 무슨 생각으로 원양어선에 몸을 맡긴 것일까요? 당시 그는 나라를 위해 무조건 참치를 많이 잡아 외화를 벌어오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GDP는 100달러도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외화를 크게 벌어들일 수 있는 참치잡이는 심지어 대통령의 큰 기대와 관심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참치를 향해 떠난 지나모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참치를 잡겠다며 떠났지만 그 배에 탄 사람 아무도 참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 일본 어선들의 텃세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불굴의 한국인답게 이들은 오로지 참치를 잡아가겠다는 목표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지나모는 15일 동안 무려 10톤이라는 참치를 잡아왔죠. 그리고 이때의 경험으로 인생이 뒤바뀌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었죠. 이거다 싶었던 그는 아예 원양어업에 제대로 몰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참치를 잡으러 가서 참치가 뭔지도 몰랐던 게 속상했던 그는 돌아오자마자 외국의 어류도감을 보며 학구열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수없이 분석한 결과 그는 바다에서 날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그의 노력 덕분에 한국의 원양어업은 1년 3개월 만에 무려 100톤이 넘는 참치를 잡아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어들였고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자 기뻐하며 직접 지나모가 있던 미국의 사모아까지 찾아와 선원들을 격려했죠. 그 덕분에 어린 나이에 지나미호의 선장이 된 김재철. 만족을 모르는 그는 이런 원양 어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1969년 동원산업을 세웠는데요. 첫 시작은 1,000만 원과 직원 7명이었지만 무려 3년 만에 어선을 11척이나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동원산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석유파동과 연안 어장 규제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처를 미국에서 일본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죠. 원래 일본은 고양이도 외면하는 생선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참치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였는데요. 왜냐하면 참치는 주로 먼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으로 냉동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참치를 잡아 싣고 돌아와도 오는 도중 완전히 부패의 냄새도 맡기 힘들 정도로 상하기가 일쑤였죠. 하지만 생선을 보관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1970년대부터 일본의 참치 수요량은 급증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시기와 맞물려 동원산업은 일본에 무리 없이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원산업은 참치를 영하 50도에서 급속도로 냉각하는 냉동 어선으로 바꿔 참치의 신선도까지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승승장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하지만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릴 때에도 김재철 회장은 안심하지 않고 일본에 너무 수출을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참치 가격을 자신들 마음대로 정해왔는데요. 그래서 김재철 회장은 참치 판매처를 일본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다시 돌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생각이 없을까 고민하던 그의 눈에 띈 건 바로 스타키스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업체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스타키스트가 판매하는 통조림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김재철 회장도 처음에는 통조림을 만들어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그야말로 대실패였는데요. 당시 기술력이 조금 모자랐던 동원은 해외의 품질 기준에 탈락하게 되면서 수많은 양의 반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도왔는지 이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역시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던 동원. 2차 가공 산업 통조림에 집중하며 국내를 장악한 동원은 다시 한번 해외 시장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금융위기로 스타키스트가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동원은 3억 6,300만 달러의 최종 인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미국 1위 참치 통조림 업계를 먹어버린 동원. 흥미로운 것은 인수 뒤에 일어났습니다. 적자만 나던 스타키스트가 인수가 되자마자 무려 1년 만에 흑자를 전환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동원의 아주 든든한 자금줄이 되고 있죠. 이게 다 자신의 이익보다 사회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의 고운 마음씨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지금의 동원은 아직까지도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이제 동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까지 조합한 김치참치를 출시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동원 김치참치는 매콤한 김치와 담백한 참치 살코기로 만든 김치참치 볶음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참치캔 제품입니다. 집에서 직접 볶은 것처럼 매콤 새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 동원 김치참치 한 캔이면 간편하게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최근 K푸드 열풍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김치가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김치로 만든 식품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 또한 신의 한 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인들의 식탁에 참치를 가장 많이 올리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기만 한데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참치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